양도. 양도는 뭐다? 대가를 받아야죠. 무슨 이전이다? 유상. 유상 이전하고 벌었을 때 내는 세금. 두 번째는 뭐다? 사업성이 없다. 어쩌다 한번 일시적 우발적인 소득에 대해서 투기 방지를 위해서 내는 게 양도소득세네요. 자, 106페이지. 자, 그래서 밑줄 그은 거. 밑줄 그은 거. 그래서 횟수가 계속적 반복적이면 사업이 돼요. 사업소득이 되고, 그래서 종합소득세 내고, 그래서 양도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가 되죠. 계속적 반복적은 사업이고, 어쩌다 한번 파는 거는 뭐다? 양도소득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양도소득은 뭐다? 분류과세한다. 자, 그 다음 박스. 박스의 2번. 1번은 등기등록 관계없어요. 세법은 실질로 따져요. 관계없이 그 자산이 뭐다? 사실상 이전하되. 2번 반드시 대가를 받아야죠. 유상이전. 그리고 3번 사업성이 없는 일시적 비반복적 사업성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 4번은 신고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네요. 예정, 확정. 그리고 5번 양도세는 분할 납부할 수 있죠. 근데 뭐는 안 되나요? 물납은 안 돼요. 그죠? 물납은 어디서만 될까요? 재산세만. 제가 물어보니까 미안해요. 다른 데 가면은 꼬박꼬박 대답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대답도 안 하는데 물어봐서 수업에 좀 부담이 있을 줄 생각이 되네요. 그러더라도 이게 습관이니까 이해해 주세요. 다른 데 가면 안 물어보면 안 물어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공인중개사 강의가 진짜 힘들어.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참 힘든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아름다워야 뭐다? 모든 게 잘 돼요. 삐딱하면은 되는 일이 없어. 진짜 항상 성실하게 살아야 되고 마음이 아름다워야 일도 잘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양과로 2번은 별 하나 딱 붙여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및 납세지. 정리 잘해요. 자, 거주자가 팔았다. 비거주자 항상 문제 풀 때 빗자가 들어가면 조심해야 됩니다. 자, 거주자가 어떤 자일까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일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 거주하는 장소, 거소를 둔 경우를 거주자라 그래요. 그래서 거주자가 아닌 자를 뭐라 그럴까요? 비거주자. 그럼 거주자는 국내 거를 팔았을 때 과세하고, 그리고 시험장에 가서 국외가 붙으면 무조건 조심해야 돼요. 국외 거를 팔았을 때는 무조건 과세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몇 년이 붙어야 된다? 5년 이상. 그래서 1년, 2년, 3년, 4년까지는 세금 낼 의무가 없어요. 5년 이상. 근데 옆에 5년 이상 나왔네요. 그래서 과세소득의 범위, 거주자가 팔았을 때는 국내, 국외 다 과세합니다. 제한이 없다, 무제한. 단 거주자는 국외 거를 팔았을 때 몇 년이 붙어야 된다? 5년. 4년까지는 과세 안 해요. 여러분들이 해외에 가서 부동산 투자하면 양도세 내야 된다고요. 신고해서 5년 이상 살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비거주자네요. 비거주자는 국내 것만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비거주자가 국외 거를 팔았을 때는 납세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죠? 캄보디아 애들이 캄보디아 부동산을 팔아. 우리가 몰라요. 비거주자는 우리나라 법에서 세금 내고 가야 돼요. 없다. 그 얘기잖아요. 비거주자. 국내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지는 제한 납세의무자입니다.
그럼 국외권은 납세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국외가 들어가면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모르니까 몰라요. 뭘 그렇게 심각한 거예요. 항상 이 대전은 심각해. 뭔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 지금. 조용해서 좋네요. 그죠? 여러분들 대단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다른 선생은 이런 얘기 안 하죠. 그죠? 강의만 막 하잖아요. 혼자. 그렇죠? 근데 그런 것 같아 느낌이. 저라도 헛소리를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납세지. 납세지예요. 납세지를 물어볼 때 거주자는 주소가 있네요. 그러니까 주소가 있으니까 담당이 뭐다? 주소지관할 세무서. 오른쪽. 그 다음 비가 붙으면 조심해야죠. 비거주자는 주소가 없잖아. 어쩔 수 없이 어디로 간다? 소재지관할 세무서. 그래서 빗자가 붙거나 국외자가 붙으면 항상 조심해야 돼요. 2번을 설명한 거예요. 자, 그 다음 2번으로 가자고요. 오늘따라 이렇게 덥냐. 자, 그 다음 말을 많이 해서 그런가 봐. 자, 양도소득세를 하려면은 뭐를 정리해야 돼요? 과세대상. 무엇을 과세대상으로 할 건가? 열거된 거죠? 열거된 거 박스에 나왔다. 토지건물을 합쳐서 뭐라 그래요? 부동산. 토지건물 합쳐서. 그 다음 두 번째는 부동산상 권리. 그 다음 세 번째는 기타자산. 네 번째는 주식지분. 그리고 다섯 번째는 파생상품 등이 되네. 열거된 거. 자동차 없잖아. 다 이익 나는 걸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손해 나는 거는 없다고요. 주식도 대주주는 이익 나요. 크게. 차량 선박 이런 거 없잖아요. 자동차. 왜? 투기 방지를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기타 자산을까지를 부동산과 관련이 있다. 몇 호 자산이라고 찍혀 있어요. 1호. 오른쪽에 1호 자산이죠. 그래서 시험은 기타 자산까지 출제되는 거예요. 1호. 부동산과 관련이 있는 거. 5번 주식은 부동산과 관련이 없죠. 2호. 파생상품도 부동산과 관련이 없죠. 3호. 이렇게 과세 대상을 1호, 2호, 3호로 구분한다고요. 1호가 어디까지라고? 기타 자산. 그럼 우리가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얼마 해줄까요? 기본공제 얼마 받아요? 양도소득 기본공제. 좀 대답 좀 해봐. 이런 거는 뭐 배웠는데 까먹었어. 그죠? 당연한 거예요. 250 공제 받아요. 기본공제는 이리 오너라 동그라미 줬게 250만 원 공제 받는다고요. 양도세 할 때. 그럼 250만 원 공제할 때는 어떻게 해? 1호 소득에서 따로, 2호 소득에서 따로, 3호 소득에서 따로. 그럼 250, 750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등등등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1호 소득, 2호 소득, 3호 소득 이렇게 나눕니다. 자, 그럼 토지. 자, 토지는 법률에 따라 공부에 등록해야 할 지목이. 자, 중요한 거는 밑줄 그어요. 항상 세법은 사실상 지목. 공부상 지목 안 해요. 실질주의에 따라 세금을 과세합니다. 실질, 사실이 토지면 된다 이거지. 공부상 지목하면 안 돼요. 사실상 지목에 밑줄 그으라고요. 그럼 미등기로 양도했다.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미등기로 토지를 양도하면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이다. 사실상이 토지니까. 자, 그 다음 2번 건물 팔았네. 건물에는 그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제외한다. 포함한다에 밑줄 긋고. 이 학원 건물 팔 때는 무슨 세금 내야 돼요? 학원 건물 팔 때는 이거 30년 전에 지었어. 오늘 판다 그러면 어쩌다 한번 파는 거죠? 양도소득세 내야 돼요.
이건 어쩌다 한번 파는 거니까. 그럼 이 건물 팔 때 엘리베이터를 해체하고 팔아요? 엘리베이터를 포함해서 돈 받아요? 포함해서. 그래서 포함한다는 거예요. 시설물 이런 거. 이 건물 팔 때 엘리베이터는 내가 갖고 갈게. 해체해서 팔지 않잖아요. 지정신이 아니죠. 해체하면은 그냥 건물가에게 포함해서 돈 받는 거요. 포함한다. 자, 그 다음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3번은 별 하나 딱 붙여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 권리는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료를 지급하고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내 부동산을 내가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마지막 이론이에요. 이론 정리 잘해야 돼요. 그럼 이용 권리는 몇 가지가 있다? 3가지가 있네요. 지전임이 3가지가 있어요. 지전임이 3가지. 3가지 있잖아요. 지상권, 그 다음 전세권, 그리고 뭐다? 임차권.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자,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채권이에요, 물건이에요? 용익물건이잖아요. 물건이 투기 목적이에요. 임차권은 뭐다? 원래 채권이죠? 채권은 투기 목적이 아니야. 그래서 임차권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등기된. 별 하나 딱 붙이고. 등기되면 물건화가 돼서 과세대상으로 베낍니다. 단 물건, 용익물건이죠? OX로 답해봐요. 용익물건은 양도세 과세대상이다. OX. X. 용익물건 중에 뭐는 제외됩니까? 지역권은 제외되는 거예요. 이거는 토지와 분리해서 팔아먹을 수가 없다고요. 지역권은 항상 X. 2번 출제돼서 2가지만. 이건 팔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상권, 전세권만. 그 다음 부동산 임차권은 어떤 것만? 등기된 것만. 그 다음 2번은 취득권리. 여러 가지가 있겠죠. 밑에 부연설명 나왔네. 밑에. 자, 밑에는 이용권리 몇 개? 3개. 지전임의. 지상권. 등기 여부와 관계없어요. 실질로 따져. 전세권도 똑같고. 그러나 임차권은 채권이므로 반드시 뭐가 된다? 내용은 등기된. 등기 안 된 거는 과세를 안 한다고요. 그리고 항상 주의하자. 지역권은 X. 자, 넘어가죠. 그럼 취득권리 나왔네. 취득권리 나와 있네요. 자, 취득권리는 뭐다? 부동산이 되기 전에 팔아먹은 거죠. 전매한 거예요. 투기 방지를 위해서 과세 대상으로 돌아간다고요. 전매한 거라고요. 그래서 1번 건물이 완성될 때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전매한 거예요. 중간에 대표적으로 아파트 당첨권을 뭐라 그래요? 분양권. 분양권. 잔금 전에 팔아먹은 거죠. 그 다음 구체적으로 뭐다? 조합원 입주권이에요. 입주권은 조합 원자를 붙이라고요. 입주권. 분양권은 뭐다? 이거는 승계 개념이에요. 승계 개념이라고요. 유상. 건설회사로부터 아파트에 당첨됐잖아. 당첨되면 공동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가 분양권이죠. 그 다음 입주권은 뭐다? 원래 집이었어요. 집이 재개발, 재건축이 들어가죠. 그럼 관리처분 인가가 떨어지는 순간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조합원 입주권이에요. 그럼 헌집을 헐어버리고 새 집을 짓죠? 이거는 신축 개념이라고요. 이거는 승계 개념이고 당첨된 거니까. 그다음 공통사항은 뭐다? 둘 다 아파트에 취득할 수 있는 권리예요. 중간에 팔았다. 취득 권리다. 그럼 우리는 뭐를 알아야 돼요? 아파트 당첨권은 뭐다? 주택수 따질 때 세법은 주택수에 제외를 한다고요. 제외. 그럼 올해부터는 뭐다? 다주택자는 중과세가 부활됐죠? 2주택 이상은 세금이 많이 나와요. 조정지역은. 그래서 주택수 따질 때 제외한다고요. 잔금이 안 끝났기 때문에. 그러나 이 조합원 입주권은 원래 집이었죠? 그래서 이거는 주택수 따질 때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
포함하는 거요. 포함. 요렇게 요거는 구분해야 돼요. 조합은 입주권인지 분양권인지 문제 풀 때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멀쩡한 집 하나에다가 아파트 당첨권 하나 있으면 집이 하나예요. 멀쩡한 집 하나에다가 조합원 입주권을 갖고 있으면 주택수는 두 개라고요. 주택수. 이렇게. 자, 그 다음 2번.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하는 채권. 원래 채권은 투기 목적이 아니죠. 가운데 뭐가 들어가? 상환. 그럼 취득권리가 돼요. 토지로 상환받고 주택으로 만기가 되면 상환받는다. 중간에 전매했다. 투기 방지를 위해서 취득권리입니다. 그래서 채권은 반드시 가운데 뭐가 들어가? 상환. 그럼 국민주택채권은 취득권리다 아니다? 국민주택채권, 토지개발채권은 취득권리다 아니다? 아니다. 만기에 금전받잖아요. 그죠? 만기에 부동산이 되는 거가 취득권리라고요. 자, 그 다음 3번.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미출거 계약금만 지급. 계약금만 지급 꼭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중도금, 잔금 남아있네. 전에 팔았다는 거죠? 취득권리입니다. 계약금만 지급, 잔금 전에 팔았다는 얘기예요. 또는 중도금 주기 전에 팔았다. 전매, 취득권리. 그 다음 주택청약 예금증서, 아파트에 당첨됩니다. 알아들었나요? 이런 거 주택청약 예금증서도 당첨되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죠. 중간에 전매했다. 공유 수면 매립허가권도 나중에 땅 되는 거죠. 땅 되기 전에 팔았다. 청약 예금증서는 아파트 되기 전에 전매한 거예요. 전매한다고요. 이게 취득권리라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뭘로 들어간다? 기타자산. 원래 기타자산은 종류가 몇 개가 있다? 4개. 그럼 밑에 보면 반괄호 1번, 2번, 3번, 4번 4개가 나와 있네요. 기타자산 글씨가 4개예요. 4글자네. 종류도 4개가 있다고요. 4개 확인했어요? 빨리빨리 좀 확인해서요. 동작을 번개처럼 움직이자. 그럼 시험은 몇 번 유주로 나온다? 1번, 2번 유주로. 1번, 2번 유주로. 그래서 1번은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반드시 함께 가야 돼요.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영업권을 사후에서 뭐라 그래요? 권리금. 권리금은 부동산이 아니죠? 돈이잖아, 돈. 그럼 이 영업권은 왜 생겼어요? 사업용 고정자산이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을 팔면서 권리금을 챙겼어요. 그럼 영업권은 왜 생겼다? 부동산 팔면서 생겼으니까 부동산과 관련이 있죠? 그럼 영업권은 뭐다? 토지 건물로 과세하지 않고 뭘로 과세하겠다? 기타 자산으로. 중요한 거는 함께요. 함께. 함께 가야 된다고요. 꼭 타이틀이 함께. 그래서 시험은 단독으로 잘 봐요. 권리금만 받았다. 분리해서 권리금만 받았다. 별도로 돈만 받았다. 이런 거는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부동산은 그대로 놔두고 부동산을 팔아야 돼요. 항상 양도니까 그대로 놔두고 권리금만 챙겼다. 그 얘기죠. 돈만 챙기는 거는 양도세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항상 세법을 배울 때 양도소득세가 아닌 거는 무슨 세금을 내야 돼요? 기타 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미니 강의가. 단독 나왔잖아. 단독으로 돈만 챙겼어요. 부동산 안 팔았죠? 이런 분리, 별도로 돈만 챙기는 거는 양도세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 2번. 특정 시설물 이용권, 회원권도 기타 자산이에요. 1번 대표적으로 뭐가 있나요? 기타 자산으로 골프, 회원권 이런 거 미니 강의에 나왔네. 콘도, 회원권 이런 거를 기타 자산 이런 회원권을 갖고 있으면 타인보다 뭐다? 배타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배타적 유리한 조건이 붙으면 무조건 무슨 자산이다? 기타 자산. 그럼 대표적으로 골프 회원권을 갖고 있으면 뭐가 유리해요? 골프장이란 부동산을 유리한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죠? 콘도를 갖고 있으면 콘도란 부동산을 타인보다 배타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다. 부동산과 관련이 있네요. 그래서 1번은 배타적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이 붙으면 무조건 무슨 자산에 들어간다? 기타 자산. 자, 그 다음 2번. 두 번째는 뭐다? 주식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주식은 뭐다? 역시 유리한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권리가 부여된 주식도 기타 자산입니다. 이 주식을 우리는 과로 뭐라 그런다? 주주회원권. 원래 출시는 주식이에요. 유리한 조건, 배타적이 들어가면 무슨 자산으로 바뀐다고요? 기타 자산. 기타 자산이에요. 기타 자산. 자, 그 다음 3번, 4번은 제목만 알아요. 자, 3번은 뭐 팔았어요? 주식 팔았잖아. 어떤 주식이에요? 부동산 과다 보유법인 주식이니까 주식 판 걸로 보지 않고 부동산 판 걸로 간주합니다. 그래야 세금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기타 자산이 이것도 과다 보유법인 주식이기 때문에 주식을 판 걸로 보지 않고 부동산 판 걸로 간주한다. 기타 자산에 들어가요. 자, 그 다음 4번도 뭐 팔았어요? 4번도 주식 팔았네요. 그죠? 공통사항은 어떤 주식이다? 부동산 과다 보유법인 주식이니까 주식을 팔았지만 부동산 판 걸로 간주한다. 무슨 자산이라고요? 기타 자산. 그래서 종류는 4가지인데 출제는 1번, 2번까지만 출제된다고요. 종류는 알아두고.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요약집 110페이지. 자, 주식 또는 출자지분. 1번 상장법인의 주식이나 2번 비상장법인의 주식. 과세 대상이에요. 상장 비상장 다 과세해 주자. 단 과세는 시장에서 팔았던 박스 누구에게만 과세한다? 대주주. 우리 같은 소액주주는 과세 안 해요. 그러니까 의미는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 파생상품도 대상이고. 자, 칠판 한번 보자고요. 양도세 대상은 뭐라고요? 부부 죽이고 파생상품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관련은 기타 자산까지만 출제가 된다. 제목만 알아두면 돼요. 나머지는. 그래서 기타 자산까지가 무슨 자산이다? 1호 자산입니다. 1호 자산이라고요. 자,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기본서로 들어갑니다. 제일 뒤쪽에. 자, 381쪽. 1번 한번 풀어봐요. 381쪽 1번을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381쪽 1번. 세 번 읽어서 못 찾으면 할 수 없어요. 제가 3번 페이지를 불러드렸어요. 자, 1번 취득권이 맞죠? 2번 전세권, 임차권은 등기돼야 돼요. 맞네요? 지상권도 맞죠? 4번 영업권, 단독이잖아. 함께 팔아야지. 함께. 단독은 돈만 받은 거는 과세 대상이 아니죠? 4번이네. 자, 그 다음 5번은 주식인데 배타적 유리한 조건 기타 자산에 들어가네요. 5번은.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어떻게 팔아야 돼요?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이렇게 돼야죠? 자, 그 다음 2번 풀어보세요.
자, 박스, 지역권 X, 임차권 등기된 O, 디귿도 취득권리 O, 또 나왔다. 분리, 돈만 받았죠? X, 전세권 O. 답이 몇 번? 2번. 자, 요약집으로 들어갑니다. 110페이지 요약집. 그래서 페이지 수를 읽어줄 때는 제가 3번 읽어드려요. 몇 페이지 몇 페이지 몇 페이지. 4번 불러주면 찾은 사람이 짜증내더라고. 그래서 최대 페이지 수는 3번까지만 불러드립니다. 자, 110페이지. 자, 이렇게 해서 과세 대상이 결정됐네. 이 애를 팔아야죠. 그래서 지금부터 양도와 양도가 아닌 거를 구분하네요. 자, 110페이지 양도의 정의가 나왔네. 별 하나 딱 붙이고 양도의 정의. 자, 개인이 등기도는 등록에 관계없이 그 자산의 유무상을 물어볼 때는 뭐다? 유상. 무상하면 안 돼요. 유상. 대가를 받고 넘겨야 된다. 그래서 등기 등록을 조건으로 한다 그러면 틀려요. 관계없이 실질로 따져요. 자, 그 다음 밑에 내려왔죠. 이제 매년 출제되는 거. 양도로 보는 경우 왼쪽, 오른쪽은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를 구분해야 되겠네요. 자, 그럼 첫 번째 양도로 보는 경우는 매도라고도 얘기하죠. 왜 양도입니까? 금전이란 대가를 받음으로. 금전을 10억 받았다. 그럼 양도가액이 10억이네요. 과거의 취득가액과 비교해서 세금 계산이 들어가네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교환. 교환은 왜 양도예요? 교환은 물건이란 대가를 받음으로. 교환, 단 교환은 특징이 뭐다? 쌍방, 양측에게 양도와 뭐가? 취득이 동시에 발생됩니다. 교환은. 그다음 부동산과 부동산을 교환하면 이전시키는 거는 양도로 보고 이전 받는 거는 내 걸로 만들려면 취득세를 내야 돼요. 그래서 교환은 양측 양도와 취득이 동시에 발생된다고요. 그래서 양도소득세에서는 양도로 본다. 취득세 지문에서는 취득세를 과세한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이전시키는 거는 양도세, 이전 받는 거는 당연히 취득세 물어야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현금 대신에 물건으로 출자하는 거죠. 현물 출자. 출자. 뭐를 받습니까? 주식이란 대가를 받네요. 현금 대신에 물건을 출자해서 법인으로부터 주식을 받으니까 양도로 본다. 주식을 100억 받으면 100억이 양도가액이에요. 과거의 취득가액과 계산해서 들어갑니다. 그럼 세 개는 상식이에요. 한 번 이상 배운 사람은 금전 받으니까 양도고, 물건 받으니까 양도고, 주식 받으니까 유상 대가를 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대물 변제는 별 하나 딱 붙여요. 돈 대신에 물건으로 변제하는 거죠. 그럼 빚을 안 갚아도 되잖아요. 채무 변제. 대물 변제는 채무가 있다고요. 현금 대신에 물건으로 갚는 거예요. 그럼 빚 안 갚아도 되는 부분은 유상 이전으로 봅니다. 그래서 항상 대물 변제는 법은 어떻게 본다? 부동산을 팔고 빚 갚은 걸로 봐요. 팔고 팔아서 갚으나 직접 갚으나 똑같습니다. 대물 변제는 무조건 양도로 본다. 부동산을 팔고 빚 갚은 걸로 봐요. 팔아서 갚으나 직접 주나 똑같다고요. 그래서 이혼합니다. 이혼해서 위자료. 위자료는 뭐다? 대물 변제로 봐요. 위자료. 그러나 위자료와 헷갈릴 게 뭐가 있어요? 재산분할. 이거는 재산분할은 대물 변제로 보지 않고 부부의 공동재산을 나눠 가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위자료와 재산분할 정리를 잘 하셔야 된다. 그래서 기억에 위자료. 위자료는 돈으로 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동산으로 줬다. 대물 변제. 그래서 부동산을 팔고 위자료 줬다. 부동산을 팔고 니은 세금 냈다.
부동산을 팔고 공사비 줬다. 대물변제로 보는 거예요. 부동산을 팔아서 주나 직접 주나 똑같다고요.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갑니다. 이제 올라가요. 자, 수용. 자, 수용은 뭘 받아요? 보상금이란 대가를 받으니까 양도로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6번 사업양도. 이거 학원 건물 얘기하죠? 이 학원 건물을 20년 만에 팔았다. 사업을 양도하죠? 어쩌다 한번 파는 거기 때문에 양도로 본다고요. 자, 그 다음 매년 출제되는 게 뭐다? 7번 별 하나 딱 붙이고 부담부 증여. 매년 출제되는 거요. 부담부 증여. 가장 쉬운 게 뭐다? 부담부 증여네. 딱 이게 나누면 답이잖아요.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하잖아요. 딱 이거 나누면 답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1번 채무는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공짜죠? 뭘로 본다? 증여로 본다. 채무는 항상 양도로 본다. 나머지는 공짜니까 증여로 본다. 그래서 채무를 물어보는지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를 물어보는지에 따라 달라지죠? 채무는 양도로 본다.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공짜니까 증여로 본다. 그래서 기억이 그 얘기예요.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아닌 자. 그래서 증여자는 채무는 양도로 본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계산이 들어간다는 얘기고, 수중자는 증여가액에서 채무를 뺍니다. 뺀 나머지는 공짜니까 증여로 본다. 증여세 계산이 들어가겠네요. 을 상간에 50억짜리를 증여한다고요. 증여. 단순 증여하면 폭탄 맞죠? 그래서 갑을 증여자, 을을 수중자. 그래서 은행이 있네. 대출을 받습니다. 담보 제공하고 대출 10억을 받아요. 이렇게 대출을 끼고 증여하래. 그럼 을은 은행 가서 갑과 같이 채무를 인수하네요.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받아요. 그럼 이게 1번이에요. 그래서 채무는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뭘로 본다? 증여로 본다. 그래서 10억 양도세 계산이 들어가요. 50억 받잖아요. 그래서 40억 채무를 빼고 요렇게. 그래서 이 얘기는 50억 중에 10억 원은 양도세 계산하고 50억 중에 40억은 증여세 계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법은 어떻게 본다? 50억짜리를 10억 받고 판 걸로 봐요. 받고. 나머지는 공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부담부 증여가 가족 간에 일어나요.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간에 일어날 때는 짜고 할 수 있어요. 채무를 공제 안 해요. 10억을 증여자가 호주머니에서 꺼내서 갚아줘. 주고, 그래서 가족끼리 일어날 때는 뭐다? 짜고 하니까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50억 전체를 증여받은 걸로 추정합니다. 추정. 그래서 50억에 대해서 입증을 못하면 증여세를 물어야 되겠죠? 그래서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항상이 들어가면 틀려요. 그냥 양도로 안 봐요. 왜? 무슨 소리냐? 증명합니다. 채무 갚은 사실을 증명하면 1번처럼 바뀌어요. 채무는 양도, 나머지는 증여. 자, 이렇게 해서 기억,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자 채무는 무조건 양도로 본다. 양도세 계산. 수중자는 증여가액에서 채무를 빼고 증여세 계산. 니은 배우자 간 가족끼리는 채무를 갚아줘요. 뒤에서 증여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냥 항상 자가 들어가면 틀려요. 그 수중자는 증여로 추정한다. 50억 더해서. 자, 그래서 디귿은 니은의 경우 입증했잖아. 입증하면 기억처럼 바뀌는 거예요. 입증하면 채무는 양도. 나머지는 공짜니까 증여. 그래서 항상 부담부 증여를 풀 때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인가 아닌 자랑 일어났는가 확인하고 풀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그 정도. 다시 이제 110페이지로 오죠. 이번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다시 와요. 왼쪽으로. 무상. 무상은 증여예요. 유상, 무상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환지처분. 환지처분이 뭐예요? 사업 시행자로부터 뭐다? 환지를 처분받은 거예요. 환지를 처분받으면 자동이 뭐다? 지목이 바뀌네요. 지번이 바뀌네요. 이거는 사고 파는 게 아니다. 양도가 아닙니다. 환지 처분은 팔아먹은 게 아니에요. 사업 시행자로부터 환지로 처분받은 거라고요. 양도가 아니다. 그러나 그 다음 환지로 정하지 아니한 땅을 뭐라 그런다? 보류지 충당도 양도가 아니다. 그래도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양도로 안 본다. 단 이해를 어떻게 합니까? 매각. 매각하면은 돈 받은 걸로 봐서 양도로 본다. 그 얘기네요. 그래서 매각하면 돈 받으니까 양도로 본다. 그러나 니은 어렵게 나왔을 때 환지받는 과정에서 증가가 됩니다. 면적이. 그럼 증환지 또는 감소가 되면 감환지. 그래서 증환지는 취득으로 보고 감환지는 양도로 봅니다. 줄어들었기 때문에 청산금을 받겠죠. 그래서 감환지는 팔아먹은 걸로 봐요. 그러나 시험은 여기까지 나와요. 환지 처분은 양도가 아니다. 팔아먹으면 양도다.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가죠. 지적 경계선 변경. 자, 칠판만 한번 봐요. 그냥 교환은 양도예요. 근데 어떤 교환이다? 지적 경계선 변경을 위한 교환은 이거는 법률에 의해서 지적을 바로잡는 거라고요. 그럼 바로잡으면 땅이 줄어들 수 있고 늘어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사고 파는 게 아니다. 지적을 바로잡는 경우이므로 양도로 안 봅니다. 그냥 교환은 양도예요. 지적 경계 변경 교환은 X다. 자, 그 다음 4번 양도담보. 자, 이번에는 양도담보네요. 그래서 양도담보는 빚 갚을 동안만큼은 담보로 봐요. 양도가 아니다. 양도담보가 뭐예요? 돈 빌려오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네요. 그럼 빚 갚을 동안만큼은 담보로 본다. 그러나 빚을 못 갚아. 빚을 못 갚아요. 채무 불이행. 채무 불이행 시 변제에 충당되면 양도로 봅니다. 즉 이거는 뭐다? 대물변제로 봐요. 대물변제. 빚을 돈으로 갚는 게 아니라 물건으로 갚는 걸로 본다고요. 그다음 양도담보는 빚 갚을 동안만큼은 담보로 본다. 그러나 못 갚으면 뺏어가 버려요. 그래서 채무 불이행 시 변제에 충당됐다. 즉 대물변제로 봐요. 양도다 이거지. 채무를 돈으로 갚는 게 아니라 물건으로 갚는 걸로 본다고요. 그래서 4번 양도담보는 X. 채무자가 채무물의 변제에 충당되면 가등기 상태에서 뺏어가 버리죠. 본등기. 양도로 본다. 자, 그 다음 5번은 공유물의 분할. 공유물의 분할이네요. 그래서 분할은 세 가지가 있어요. 단순 분할, 재분할. 단순이나 단순히 재분할은 50대 50으로 나누는 거예요. 지분 변동 없이 5대 5로 잘라가는 거는
사고 파는 게 아니다. 그러나 단순이나 재분할이 아니고 분할하는 과정에서 지분 변경이 일어나네요. 변동. 5대5로 자르지 않고 40대 60으로 잘라내. 이런 거는 10%는 양도로 보죠. 사고 파는 걸로 봅니다. 지분 변동은. 그다 단순이나 재분할은 양도가 아니에요. 5대5니까. 지분 변동 시 4대6으로 잘랐어요. 그럼 10%는 감소한 자는 팔아먹은 걸로 본다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읽어보면 되고 6번 소유권 환원은 사고 파는 게 아니에요. 내 것을 내가 찾아왔네. 무효 소 앤드 판시. 판결에 의해서 무효가 되면 제자리로 돌아오잖아. 그 다음 밑줄 그어요. 신탁해지. 맡겼던 게 해제가 되면 되돌아와요. 사고 파는 게 아니다. 단 적법하게 성립된 계약이 합의에 의해서 해제됐을 때는 소유권 환원이 되더라도 적법은 계속 사고 파는 걸로 봐요. 양도로 본다. 적법은 계속 사고 파는 걸로 본다고요. 무효가 아니다. 그 다음 8번은 재산 분할은 대물 변제로 안 봐요. 부부의 공동재산을 나눠 가진 걸로 본다. 양도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 9번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 속에게 양도하는 것은 가족 간의 거래는 공짜입니다. 증여로 주장한다. 단 양도라는 사실을 입증하면 돈이 나가는 거죠. 양도로 본다. 그래서 가족 간의 거래는 증여 주정. 돈 나간 사실을 증명하면 양도로 본다라는 뜻이네요. 자, 나머지는 읽어보고 자 넘어갑니다. 자, 112쪽으로 가자고요. 자, 제일 밑에 보면은 박스 있네요. 3번 박스 3번 이게 지적경계 변경이에요. 법률에 따라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토지 교환. 그래서 토지를 교환할 때는 뭐 다 필요 없고 니은만 알면 돼요. 밑줄 그은 거 20%를 초과 아니해야 돼요. 넘어가면 양도로 봅니다. 2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교환할 때 20%까지만 세금이 없어요. 너무 차이가 나면 안 되잖아요. 이것도 다 필요 없어요. 위에 제목만 알면 되는 거예요. 지적경계 변경을 요한 토지의 교환은 양도가 아니다. 환지 보류지도 양도가 아니다. 용어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 양과로 3번 기타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나와 있죠. 1번에 별 하나 딱 붙여요. 소유재산을 경매 공매론에서 자기가 재취득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그냥 공경매는 양도예요. 이거를 네 글자로 뭐라 그러나요? 물상담보라 그러네요. 갑부동산입니다. 을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네요. 갑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을이 대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을이 주채무자잖아요. 을이 주채무자. 자, 그래서 을이 빚을 못 갚아. 못 갚으면 은행이 경매 들어갑니다. 갑부동산에 경매. 그럼 갑은 경매에 참가해서 소유권을 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자기가 자기 거를 찾아오는 거예요. 양도가 아니다. 1번이에요. 양도로 보지 않아. 자기가 재취득하는 거는 양도로 안 본다고요. 자, 그 다음 오른쪽 4번 용어 정리만 하면 돼요. 113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 속 간의 가족 간의 양도는 증여 추정이에요. 증여 추정해서 증여세가 부과된다. 밑줄과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양도행위로 보아 양도세가 과세된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의 거래는 양도로 본다는 거야. 증명했다는 거예요. 1번 경매 가족 간의 경매로 이전되면 경락대금 돈 나간 사실이 증명되는 거예요. 2번 파산 선고
가족이 파산 선고를 받으면 가족이 취득하면 돈이 나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3번 공매. 자, 그 다음 4번 거래소를 통해서 가족 주식을 샀네요. 이런 것도 거래소를 통해서 유가증권이 처분됐을 때. 그 다음 5번 지출한 사실이 명백하게 인정할 때도 양도로 봅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은 뭐다? 가족 간의 거래이지만 돈 나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거래이므로 징여로 추정하지 않고 양도로 본다. 그럼 박스 기억 별 하나 딱 붙이고 권리 예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록을 위한 이제 서로 교환했어요. 가족 간의 교환은 유상입니다. 양도로 본다. 물건이란 대가를 주고받는 걸로 본다고요. 교환은 유상이에요. 양도로 본다. 그 다음 니은 당해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에 밑줄 긋고 신고한 소득으로 증명했네요. 유상이죠. 양도. 벌어서 샀다 이거죠. 자, 그 다음 디귿 당해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권을 처분한 금액으로 밑줄 그어요. 소유재산을 처분해서 자녀가 부동산을 처분해서 부모님 거를 취득하면 대가 지급 사실을 증명하는 겁니다. 처분해서 그 돈으로 샀다. 입증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과로 4번은 원칙은 징여 추정이다. 그러나 1번부터 박스 내용은 대가가 나가는 사실이 증명되는 거래이므로 양도로 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시간에 뭐 배웠나요? 과세대상 배웠네요. 양도와 양도화가 아닌 거를 구분하는 거를 배웠어요. 자, 그 다음 넘어가요. 114 114쪽. 자, 두 번째 시간 양도와 양도가 아닌 것 과세대상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한 문제만 풀어보고 좀 쉬었다 하자고요. 자, 기본서 뒤쪽에 자 182쪽 3번 한번 풀어보세요. 182쪽 3번 182쪽 3번 자, 박스 과세대상이 아닌 것 1. 보류지는 X 양도가 아니잖아요. 382쪽 3번 죄송합니다. 네, 페이지 수 적어줄게요. 382쪽 한번 풀어보세요. 천천히. 3번 페이지 수 적어놨어요. 382쪽 자, 문제에서 뭐를 물어봐요? 과세대상이 아닌 것, 양도가 아닌 것, 기억, 보류지 충당은 양도가 아니네. X. 그 다음 2번 토지상환 채권은 취득권리 과세대상이네. O. 그 다음 디귿 이혼. 이혼인데 재산분할. X. 양도가 아니네. 위자료가 아니잖아요. 재산분할. 그 다음 리을 현물출자. 주식을 받으니까 양도네. O. 자, 그 다음 미음은 업자가 팔았네. 업자가 다가구 주택을 신축해서. 그럼 이거는 사업소득이네. X. 업자가 팔았어요. 신축해서. 이게 주택 신축 판매업입니다. 양도가 아니라 사업소득이에요. X. 그럼 X가 아닌 거네요. 답이 2번인가요? 양도가 아닌 것. 답이 2번이에요. 자, 그 다음 오른쪽 6번 한번 풀어보죠. 6.
번. 자, 1번. 집은 변경 없이 5대5잖아. 양도가 아니고. 소유지분별로 재분할도 5대5니까 양도가 아니죠. 본다 틀렸네. 보지 아니한다. 5대5니까 집은 변동이 돼야 돼요. 2번. 2번은 보류지. 보류지를 매각했네. 돈 받죠? 양도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틀렸네. 본다. 자, 그 다음 3번은 쭉 가서 그 자산이 유상 여기까지 맞는데 등기 등록을 조건으로 한다. 틀렸네요. 조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미등기로 팔더라도 대상이에요. 자, 그 다음 4번 매년 추정되는 거 배우자 간 부담보증이요. 채무를 공제 안 해요. 전체를 뭘로 본다. 증여로 추정. 이거 증여 추정 증여세. 양도로 안 본다고요. 항상이 짓다가 들어가서 틀렸네. 입증하면 양도로 바뀌어요. 항상을 지워야죠. 항상이 들어가서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 5번. 입증하면 양도로 바뀌니까 항상이 들어가면 안 되죠. 자, 그 다음 양도담보는 담보를 본다. 양도로 보지 않아요. 그러나 채무불이행으로 변제에 충당되면 빚 대신에 부동산으로 갚은 걸로 보죠. 대물변제. 그 다음 양도한 걸로 본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밖에 없어요? 5번밖에 없네요. 그리고 5월 달부터는 이제 세법도 공부해 줘야 돼요. 2차도. 그래서 대한민국 수강생은 4월 말까지는 1차 위주로 공부했어요. 다. 1차 위주로 공부했잖아요. 틈날 때마다 1차를 한 거예요. 5월 달부터는 골고루 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4월 말까지는 1차 위주로 공부했잖아. 틈날 때마다. 그죠? 막 뒤죽박죽 하면 안 돼요. 자, 잠시 쉬었다 하죠.